자, 그런 상황이 호주에서도 벌어졌다면 네. 호주 사는 우리로서는 또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렇죠. 한국에서는 강제 추방을 당하면 5년간 한국에 입국할 수가 없어요. 네네. 호주는 강제 추방을 당하면 3년간 입국 제재가 있어요. 아, 3년. 예, 예. 한국보다 한 2년 짧죠. 네. 호주에서 강제 추방을 당해서 3년 뒤에 비자 신청을 하게 되면 네. 호주 정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자 요건에 맞으면 비자를 주는 편이에요. 강제 추방을 당한 사유 또는 3년간 제재를 받는 사유가 대부분 호주에 체류하면서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네. 호주 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자 조건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 네. 호주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3년 뒤에 비자 신청을 했을 때 네. 과거에 추방됐으니 또 못 온다 이렇게는 하지 않아요. 3년이라는 페널티 기간이 해소가 되고 네. 다시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그 비자의 범위 안에서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네. 재검토를 해서 비자를 준다고요. 그러면 호주에서는 괘씸죄나 여론의 시선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제 그런 거를 결정을 하는 편이네요. 그렇죠. 호주에서는 대체로 사법부가 여론에 휘둘려서 하는 경향은 아닌 것 같아요. 호주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사법부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호주 영주권자도 만약에 호주에서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 비자가 캔슬되고 호주에서 추방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범죄를 저질러서 비자가 캔슬된 경우에 3년 이후에 그 사람이 뭐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영주권 비자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호주에서? 중범죄를 저질러서 추방을 되는 경우하고 네. 비자 조건을 위반해서 추방되는 경우하고는 사례가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비자 카테고리 그 신청하는 그 심사 카테고리 중에 네.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거에 형사 범죄를 저질렀느냐, 어느 나라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가 이런 그 신원조회 란이 있고요. 이게 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자를 주는데. 그리고 과거에 체류하면서 호주 내에서 비자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가 테스트하는 항목이 다른 거죠. 네. 네, 그걸 같이 봐서는 안 되고 예. 제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을 사망케 한 그런 중범죄인지 예.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인 중범죄인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달라지겠죠. 호주에 왔을 때 호주 사회에 위해가 되는 자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죠. 한국 유성준에 대한 대부분 판단이 그것이거든요. LA 총영사관에서 과거부터 계속 비자 입국 금지가 됐으니 해줄 수 없다라는 식으로 거절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 대부분에서는 그러한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과거하고는 별개로 이번에 판단할 그 장단점과 그 입국 거절을 했을 때 유성준의 문제, 네. 또 입국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의 뭐 정서나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그 시점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절차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네. 2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파기환송시킨 것이고 네. 이제 이 사건이 다시 2심으로 가게 되면 아마 대법원 취지에 맞게 네. 판단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LA 총영사관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제 결정이 내려질 것이고 네. 취소가 되면 유성준이 들어오더라도 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또다시 난관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국민청원들이 이 정도 한다면 네. 입국 과정에서 법무부가 다시 출입국 금지를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어. 또 내린다면 유성준은 그것 자체로 또다시 소송을 해야 되겠죠. 제가 알아보기로는 현재 유승준 씨는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항 3호에 의거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랑은 상관없이 출입국 심사에서 이 법 때문에 이제 입국이 거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거부가 될 이야기죠. 수가 있죠. 근데 네. 우리가 또 여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 네.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조항으로 지금 유성준뿐만 아니고 수많은 민주 활동가들, 네. 양심가들 이런 사람들이 과거 정부로부터 입국 제한을 많이 받았어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미국이 저명한 조사를 한 사람,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을 한 사람이 네. 입국 금지를 당한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의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이민국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입국 거절을 한 사례가 지금 많이 있어요. 아, 그러면 객관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봤을 때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부분이 많죠. 그래서 예. 대한민국 그 인권위원회에서 이 네.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라는 권고안을 내렸어요. 근데 이후에 유엔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 시정하라는 권고도 내렸고 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어떻게 누가 판단하고 어떤 근거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것들은 아직 좀 미비한 상태죠. 그러면 만약에 제 유튜브가 엄청 커져가지고 유튜브 내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제가 유튜버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가 저를 입국 거부할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당연하죠. 예. 아우, 한국 무서운 나라네요. 이제 예. 대체로 이런 면은 있어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봤을 때 무서워하는 것은 네. 여론을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입국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경향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야기를 조그만한 데서 발표한 이런 사람들까지 네. 거론해서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면 저는 다행이네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입국 거부는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저희가 살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봤을 때 호주에서 유승준 씨처럼 무기한으로 입국 거부가 되는 사례도 있나요? 유승준처럼 뭐 그렇게 되는 경우는 호주 변호사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본 사례는 없어요. 그러면 이번 유승준 씨의 대한민국 이제 입국 거부 사례는 호주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사례라고 볼 수 있네요. 좀 희귀한 사례죠, 네. 호주에서. 네. 왜냐하면 유승준이가 사실 위법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호주 시각으로 본다면은 괘씸죄에 해당된다고 해서 했다면 바로 이제 행정소송을 가거나 사법 판단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원위치 될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호주 영주권자가 아닌데 유승준 씨처럼 이제 연예인이 호주에서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뭐 셀러브리티에 관련된 뭐 그런 비자 뭐 이런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뭐 그런 카테고리가 있나요, 호주에서? 아, 예,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공연을 한다든지 네. 여기 공연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템포러리 액티비티 비자 그게 이제 C 플러스 408에 해당되는데요. 네. 이 비자를 받게 되면 자기 또는 자기 가족까지 호주에 네. 와서 2년간 체류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년간 경제 활동을 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 또 경제 활동하다가 본인이 원한다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굳이. 유승준이 호주에 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뭐 투자 이민도 있을 거고. 그래서 호주에서 활동하겠다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뭐 잘 알려진 탑 가수에 해당이 되니까 네. 디스팅기시드 탤런트 비자라고도 있거든요. 자기 영역에서 탁월한 능력이 인정을 받으면 그 부분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럼요. 예,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유승준 씨 비자 발급에 관련된 판결은 아무래도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유승준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 판결은 지난 7월 11일자로 났어요. 이제 대부분 판결이 아니라 이제 2심 판결이 남아있죠. 2심은 대부분 취지에 맞게 판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즉 유승준이가 승소하겠죠. 결과는 이미 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행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사법부에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법부에서 비자를 바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냥 결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그러면 뭐 행정부로 다시 왔을 때 거절 사유를 네. 다른 사유를 들어서 또 거절할 수도 있죠. 무릎을 꿇는 이유는 제 오늘한 말씀시로 제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한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승인이 났다.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냥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다. 여기에 대한 판결.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뭐 기회가 열렸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 정부에서 유승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총영사관에서 비자를 아예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발급한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법무부에서 다른 사유를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입국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승준 씨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은 당분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례가 없던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현재 또 대법원이랑 그리고 행정부의 이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론의 시선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례가 병력 기피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정말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가 지켜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네. 공평성 이야기를 했지만 병력 기피 면제를 받거나 네. 불법 행위한 연예인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엄청 많았죠. 예, 네. 우리가 돌이켜 보면 싸이 같은 경우는 네. 대체 복무를 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고 네. 이름만 걸어놓고 하다가 나중에 걸렸죠. 그렇죠. 두 번 군대 갔죠. 군대 갔다 온 예. 애도 네. 또 연예인 중에는 해외 원정 도박하다가 끝장난 연예인도 있죠. 네. 네. 성추행을 하다가 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뭐 형사범죄에 휘둘려서 형을 살고 나온 사람도 있었고, 네. 이런 수많은 연예인들이 있는데 유독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보다 위법 행위는 하나도 하지 않은 유승준에 대해서는 유독 가혹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네. 그렇죠. 비교해서 보면. 네. 그래서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형평성 문제예요. 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버젓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괘씸하긴 하지만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무것도 없는 유승준 씨가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저희는 한국 국민이지만 호주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로서, 그리고 호주법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호주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유승준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 또 봐야 될 게, 네. 징집을 앞둔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은 네. 해외 출국이 안 됩니다. 병력법에 따라서. 네. 몇 개월 뒤에 곧 징집이 될 대상인데 네. 지금 해외 여행을 하겠다고 여권 신청하거나 하면 여권 자체도 안 나와요. 병력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유승준이는 몇 개월 뒤에 징집될 연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해외 여행을 허락해 줬어요. 네. 만약에 병무청에서 법대로 집행을 했다면 네. 유승준이는 징집됐겠죠. 미국에 못 가고. 그것도 어찌 보면 연예인 특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특혜를 예. 준 거죠. 네. 사실 공평한 잣대로 좀 봐야 되고 여러 각도에서 한번 다시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승준 네.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냥 대한민국의 유명인에 대한 특례, 특혜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시작된 게 그 원인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유승준 씨 사태도 시작이 된 거고, 이렇게 일이 커지고 불거진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호주 한인 변호사이신 윤수영 변호사님을 모시고 한국의 유승준 입국 거부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